우리가 누구에게 바쁠 것같아 이 사람 번호적입니까? 그 전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그 사람도 다 손해입니다. 운명은 바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불리는 세기의 위인입니다. 전구와 축음기 등의 발명품이 1093개에 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에디슨은 명언도 많이 남겼습니다. 성공의 99%는 노력한 이걸 1%는 영감이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다. 길고 닦으면 빛나게 된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끈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국 전자제품 제조회사 지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태가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였던 에디슨이 어떻게 세계 발명가가 되었을까요? 하루는 에디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에디슨 분은 편지를 하나 주었고 어머니께 전해라고 했습니다. 에디슨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에디슨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 읽어주마.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의 아이를 도와준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없을 뿐 아니라 에디슨에게 너무나도 잘하게 에디슨 앞으로 집에서 교육받는 것이 어떨까 싶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 에디슨을 교육했습니다. 책을 읽히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에디슨 발명왕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에디슨 하루는 새벽에 물건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서랍 구석에는 편지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수십 년 전에 에디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써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이입니다. 학교에서는 더 돌볼 수가 없으니 학교에 등교. 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에디슨은 급한 인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정예의 전능아였지만 부러운 어머니 덕분에 세계 전능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 100이라면 평소보다 그 100을 발휘한 사람이 있고 그 100을 15급 1000을 발휘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보다 설득을 풀어봤으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운명을 바꾸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충전 경험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식에게 시작을 홍보하는 것을 익숙한 단자 부모님을 깨볼 것입니다. 칭찬은 권리도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식의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칭찬 격려는 기쁨 바탕을 해야 합니다. 그 자식이 이 세상 영상 공격하는 한 가지 말을 그 사람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칭찬 격려 믿음 이 세 가지는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보다는 악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순간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을 써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건 부시도 마음속에 달리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수 있게 정하는 마음을 좀 걱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명언 중에 증오는 없을 수 없다.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놓고 사랑을 그거 잘긴 증오는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숭이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그 증오를
그거는 상대하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입니다. 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큰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을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을 위하여 상해도 등에게 다음에서 숨을 떠나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활전 자식들이 가족 생기는 누구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은 죽음을 빠졌다는 걸 깨 됩니다. 이 증언은 수상장력이 뛰어난데 어떤 사람은 그를 선동하다가 그냥 커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건 땅같습니다. 생산자 이건 범죄가 재밌고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자기가 되면서 중요심을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약점을 극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약간 강점이 있습니다. 난 약점 멘토가 말하는 사람은 그 오만한 약점일 것입니다. 이 강점은 좋은 것이니 괜찮은 약점이 문제입니다.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점이 약하니까 때문에 누군가 그 약점이 건드리게 하면 말하고 무너집니다. 그 약점이 제 자신이면 근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싶지 않은가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약점을 극복하고 싶어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점을 극복하는 자신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거죠. 그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평생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게 됩니다. 이 마사치다 고노캐스라는 일본에서 견신을 벌입니다. 현재 파나소닉을 대한 경험은 한때는 파나소닉 세계 20위권이었던 글로벌 회계도 큰 창업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크를 고노시켜야 되고 약점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고 몸이 약해지며 학력과 초등학교 준비가 전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경제인이 되었습니다. 한 인터뷰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하게 마사치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정하게 축복이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난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기지 많아서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이다. 항상 건강을 관리하였고 그 덕분에 90세가 넘은 나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다. 배우지 못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좋음으로써 교만해지거나 독보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약점 세 가지가 보통 사람을 세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고도시키는 근본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단점을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매몰되어 변화 못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상하고 불편하면 장점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마사치타 고노스케가 전체 종합원의 당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능의 차이가 무엇인가? 감옥의 수수원의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다. 인성입니다. 저 사람은 인성교육을 받아야겠다거나 저 사람은 인성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의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인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어서 결국 자신은 결국 전형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것을 떠오르는 그 사람의 바로 그의 인생입니다. 영어는 프리보드의 인상은 3-4번 보정을 합니다.
1998년도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워싱턴대에서 대학생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큰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이었으나 그 질문에 워런 버핏은 좋아하지 않고 인성이라고 대답했으며 빌 게이츠도 100%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기, 겸손, 배려, 강인한 책임감 등입니다. 자신의 인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자신의 인상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낼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해질 때,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배려를 할 때 그 사람의 인상 점수가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인상점수는 몇 점인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상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자신은 어떤 부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깨닫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상점수를 1에서 10으로 나누었을 때 1에서 12점이어서 인생의 3분의 9에서 10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상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은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 말은 참 좋지만 장애물을 붙여서의 힘이 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성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한계적인 성공을 했고 그는 상대에서도 결국 성에 따른 자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는 노력하고 창의력을 기르며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맥스웰의 리더십의 저자인 존 맥스웰은 독수리가 더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극복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공기를 잘 극복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다 없을 때는 진공 상태에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기는 장애물인 동시에 비행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기회는 장애물은 성공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물 만났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장애물이 생기느니 내 부정적 생각 그 힘속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 나의 성공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장애물이 쉽게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는 그게 바로 성공의 조건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을 애플에서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이사의 결정을 해고당하는 일은 엄청난 일을 겪은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본인도 그 일이 가장 큰 자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 상은 성공의 상징의 기회를 여기고 뛰어넘기에 본인이 그리고 그때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물을 성공하는 길에 방해꾼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습관적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 맥스웰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귀한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 씨앗을 가지고 하고 성장한 결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것보다 자신과 자신있는 감성이 바로 오르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씨앗을 삭제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존 맥스웰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애를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한 강한 감정이 있으면 그 장애물은 성공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되면 겪게 자신을 모르게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성공의 조건입니다.